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김민준, 25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오늘만큼은 내 정체를 숨겨야 했다. 민준아, 내가. 그럴 필요 없어. 오늘은 그냥 가족으로 있어. 오빠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 씨, 당신의 사랑을 숨기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 남자에게 쏟아졌다. 그는 27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검은 코트 차림에 손에 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서 있었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고 어머니는 손수건을 입에 물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 남자는 누구지? 왜 내 이름을 아는 거지? 어젯밤 아버지의 장례를 앞두고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내게 속삭였던 그 말 깨인 건 비밀로 해. 아버지의 명예가 걸려 있어 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이 순간에 모든 걸 뒤집어 버렸다. 장례식장은 소란스러워졌다. 사촌 동생 하나가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중얼거렸고 삼촌은 무슨 소리야 이 자리에서 하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를 향해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당신.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장미를 내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다. 지훈입니다. 이지훈. 당신의 아버지와 약속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약속.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는 나의 정체를 알았을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였다. 가족의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런데 왜 이 남자가 여기 있는 거지?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장례식장 구석으로 물러났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비쳤다. 지호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준 씨, 당신 아버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한 달 전 병원에서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고 마지막 몇 주를 병상에서 보냈다. 가족들은 번갈아 가며 돌봤지만 나는 직장 일로 자주 가지 못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버지가. 당신을 왜? 지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한 시간들, 함께한 시간.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잠깐. 3달 전, 홍대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 카페에서 스케치북을 떨어뜨린 나를 도와준 그 사람. 그 후로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한 번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깊은 관계라고 볼 수 없었다. 아버지가 당신을 조사하셨어요. 당신의 SNS, 당신의 일상. 그리고 우리 만남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가 내 삶을 염탐했다니? 왜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셨어요.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그래서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민준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줘. 하지만 숨겨야 해.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 나의 사랑을 숨기라는 거였다. 그런데 지호는 왜 그 말을 공공연히 했을까? 왜 오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숨기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갇히게 돼요. 민준 씨, 당신의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제가 증명할게요. 그날 밤,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지훈의 말을 곱씹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했다. 강남에 번화한 불빛이 창문을 스쳤다. 오빠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그 남자 누구야? 가족들 난리 났어. 내가 그랬다고. 오빠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내가 왜 그랬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눈은 붉었다. 나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건 제 진심이에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알았으면 실망하셨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는 나를 실망시켰을까? 아니, 지훈의 말대로 사랑했는데 왜 숨기라고 했을까? 다음 날, 장례식 둘째 날, 가족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분위기는 더 무거웠다. 지훈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사촌 누나가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저 남자, 진짜 민준 오빠 남자친구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아직 확신이 없었다. 지훈과의 만남은 우연이었고 짧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장례식 중간,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다. 민준 씨, 당신 아버님의 편지를 드릴게요. 지훈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짧은 글과 민준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야. 하지만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지훈 씨를 믿어라. 그는 내 편이야.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알았고 받아들였지만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했다. 그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지훈과 나는 장례식 후 한강 공원으로 갔다. 서울의 밤 공기는 서늘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시절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나왔다. 저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가족이 날 버릴까봐. 하지만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둘 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살아왔다. 게이 커뮤니티는 있지만 가족의 기대와 직장의 압박이 무거웠다. 지훈 씨, 당신이 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SNS에 댓글을 달았어요. 좋은 그림이네요라고. 아버님이 그걸 보시고 연락하셨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는 나를 지키려 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지호는 그걸 바로잡아주려 했다. 하지만 갈등은 시작이었다. 오빠가 우리를 따라왔다. 민준아, 집에 가자. 이 남자랑 엮이지 마. 오빠의 눈에는 분노가 서렸다. 그는 가족의 장남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했다. 오빠, 나도 가족이야. 내 삶을 존중해줘.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형님, 민준 씨를 믿어주세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오빠는 코웃음 쳤다. 진심. 이 사회에서 너희 같은 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지만 지훈은 침착했다. 성공은 사랑으로 시작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나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지우는 회사로. 하지만 매일 메시지가 왔다. 오늘도 당신 생각해. 작은 말들이 쌓여갔다. 한 달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다. 홍대 카페, 남산타워, 인사동 골목. 서울의 로맨틱한 장소들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이에 램이 생겼다. 지훈의 친구가 민주는 가족 때문에 헤어질 거야 라고 소문냈다. 지훈은 의심했다. 민준아,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나 봐. 나는 화가 났다.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해? 아버지의 편지 받잖아. 우리는 다퉜다. 첫 번째 갈등. 그 갈등은 더 큰 파도를 불렀다.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폭발했다. 민준이 때문에 사업에 타격이 와 클라이언트들이 소문 들었어. 어머니는 울었다. 민준아, 그냥 평범하게 살아. 나는 집을 나왔다. 지훈의 아파트로 갔다. 나 포기할 수 없어.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의 괴롭힘, 직장에서의 숨김. 한국 사회의 LGBTQ에 대한 편견이 우리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랑이 피어났다. 3달 후, 예상치 못한 전화. 아버지의 옛 친구, 유명한 변호사 아저씨였다. 민준아, 내 아버지의 유언 집행. 사업 일부를 내게 물려주려 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삶을 인정하라는 거야.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통해 변화를 원했다. 지훈과 나는 함께 변호사를 만났다. 이건 기회야. 공개적으로 나서자. 지훈의 제안에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손을 잡고 결심했다. 그러나 고조는 더 컸다. 언론이 우리를 보도했다. 사업가 김 사장의 아들, 장례식서 게이 커밍아웃, 스캔들이 터졌다. 직장에서 상사가 김희지 관리해라고 압박했다. 지훈의 회사도 마찬가지.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이상한 눈초리 받는다. 이에 램이 쌓였다. 지훈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지훈아, 민준은 너를 이용할 뿐이야. 지훈은 흔들렸다. 민준아, 내가 정말 날 사랑하나? 나는 증명해야 했다. 한강 다리에서 비가 오는 밤, 지훈아, 너 없인 안 돼. 이 모든 게 두렵지만 너와 함께라면. 클라이맥스. 가족 재회. 오빠가 우리를 불러 모았다. 아버지의 사업을 지키려면. 민준아, 헤어져.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야. 내 아버지가 원한 건 행복이야. 눈물의 화해. 오빠도 결국 안아주었다. 미안해. 동생아. 세상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에필로그. 1년 후, 서울의 프라이드 퍼레이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아버지의 편지가 바람에 날렸다. 사랑은 자유야. 행복한 엔딩.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울음을 삼키며 중앙에 놓인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영원한 추억일 뿐이었다. 나는 김민준, 25살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내 정체를 숨겨야 했다. 오빠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민준아, 내가 게이라는 사실, 오늘만큼은 숨겨. 아버지의 장례식인데 체면이 걸려 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그런데 그 순간 구석진 자리에서 낯선 남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다. 민준 씨, 당신의 사랑을 숨기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고 사촌 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입에 대고 몸을 떨었다. 삼촌은 뒤 사람이 미쳤나? 이 자리에서 무슨 소리야? 하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다리로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27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검은 코트의 손에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쥐고 서 있었다. 당신.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장미를 내 손에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약속이 있었어요. 숨기지 말라고, 당신의 진심을 말하라고요. 그 말에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와 약속. 아버지는 나의 게이 정체를 알았을까? 아버지는 보수적인 사업가였다. 김씨 가문의 장남으로 항상 가족의 체면과 사회의 시선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나의 작은 반항조차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이 낯선 남자가 여기,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한 거지? 장례식장은 소란으로 가득 찼다. 오빠가 달려와 지훈의 팔을 잡았다. 당신, 나가. 여기서 무슨 짓이야? 지훈은 오빠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형님, 민준 씨를 사랑해요. 이건 숨길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랑. 우리 만남은 우연이었고, 짧았다. 3달 전, 홍대 거리 카페에서 스케치북을 떨어뜨린 나를 도와준 그 사람. 그 후로 카카오톡으로 가벼운 인사를 주고받았고, 한 번 커피를 마신 적이 있었다. 그게 다였다. 깊은 관계라고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사랑이라고? 장례식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해주십시오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이 속삭였다. 김 사장의 아들이 게이래. 장례식에서 커밍아웃, 소문이 퍼지는 게 느껴졌다. 나는 지훈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복도에서 비가 내리는 창가에 서서 물었다. 정말 아버지를 만난 거에? 왜? 지훈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1달 전, 병원에서요.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줘. 하지만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숨겨야 해.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알았고, 나를 사랑했지만 두려워했다. 한국 사회의 편견, 가족의 압박, 개인 아들을 가진 사업가로서의 체면? 그 모든 게 아버지를 짓눌렀다.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지훈의 눈이 빛났다. 숨기다 보면 우리는 영원히 갇히게 돼요. 민준 씨, 당신의 사랑은 빛을 봐야 해요. 제가 그 빛이 될게요. 그날 밤, 장례식 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지훈의 말을 곱씹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비에 젖어 번쩍였다. 강남의 네온사인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다. 오빠의 전화가 울렸다. 민준아, 그 남자 누구야? 가족들 난리 났어. 네가 게이인 거 다들 알았어. 아버지의 명예가, 오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민준아, 내가 왜 그랬어?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그런 소란을 피우다니 나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그건 제 진심이에요. 숨기기 싫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알았으면 실망하셨을 거야. 우리 가문은 보수적이라고. 내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살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버지는 나를 실망시켰을까? 지훈의 말대로 사랑했는데 왜 숨기라고 했을까?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사진을 봤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나 행복해지고 싶어. 눈물이 사진을 적셨다. 그 밤, 지훈의 메시지가 왔다. 민준 씨, 괜찮아요. 내일 만나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나는 네라고 답했다. 내 삶이 이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날, 장례식 둘째 날 아침.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비는 그쳤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가족들은 피곤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어제의 소란이 남긴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사촌 누나가 나를 보며 속삭였다. 오빠, 어제 그 남자. 진짜 오빠 남자친구야. 와, 충격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다니야. 아직, 이라고 중얼거렸다. 아직 확신이 없었다. 지호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아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작은 접촉이 위로가 되었다. 장례식 중간, 불공식 추모의 시간. 사람들이 차례대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오빠가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지만 나는 느꼈다. 그 가족에 내가 포함되는지 확신이 없었다. 장례식 중간에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지훈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민준 씨, 아버님의 편지예요. 어제 드리려 했는데 소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아버지의 익숙한 필체. 민준아, 네가 행복하면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야. 지훈 씨를 믿어라. 그는 내 편이야. 하지만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조심해 짧은 글과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알았고 나를 지키려 했다. 아빠가 왜 나한테 직접 말 안 했어? 지훈이 어깨를 감쌌다. 두려우셨겠어요. 한국에서, 특히 사업가로서. 하지만 아버님은 변화를 원하셨어요. 그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장례식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서울의 석양이 강물을 물들였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훈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시절 커밍아웃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부모님이 날 버릴까봐. 하지만 사랑은 숨길 게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도 그래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디자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다. 게이바에 가본 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연애한 적은 없었다. 지훈 씨, 우리 정말 될까요? 가족이, 사회가. 갑자기 오빠가 나타났다. 민준아, 집에 가자. 이 남자랑 더 엮이지 마. 오빠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가족의 장남으로 아버지의 건설 회사를 이어받아야 했다. 오빠,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형님, 민준 씨를 믿어주세요. 저희는 진심입니다. 오빠는 코웃음 쳤다. 진심. 이 사회에서 게이 커플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 사업 파트너들이 소문 들으면 끝장이야. 그 말에 나는 상처받았지만 지훈은 침착했다.
성공은 돈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시작해요. 형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거예요. 오빠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생각해봐, 민준아.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다. 메시지, 통화, 산책. 홍대의 그래피티 거리에서 지우는 내 손을 잡았다. 민준아, 나랑 사귈래? 심장이 뛰었다. 응, 첫 키스. 카페 구석에서. 달콤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직장에서 동료가 민준아, 요즘 남자친구 생겼다며. 조심해라고 말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장례식 사흘째, 마지막 날 장례식장은 조금 밝아졌다. 사람들이 화환을 가져오고 추모의 말이 이어졌다. 지우는 곁에 없었다. 오늘은 가족만 기라는 오빠의 요구 때문이었다. 나는 홀로 앉아 아버지의 관을 봤다. 아빠, 나 잘할게. 숨기지 않고 살게 화장 후 유고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 차 안은 침묵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그 남자랑 나는 선마, 사랑이에요라고 답했다. 집에 도착해 유골함을 모신 후 지훈에게 전화했다. 오늘 밤 만나자.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 야경을 봤다. 불빛 바다가 펼쳐졌다. 지훈이 말했다. 민준아, 내 가족이 걱정돼. 나는 솔직히 말했다. 응, 오빠가 사업을 망칠까봐. 지훈은 웃었다. 아버님의 유언, 사업 일부가 네게 가는 거 알아. 변호사 아저씨가 말했어.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인정했다. 그럼 공개할 수 있을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하지만 이에 램이 왔다. 지훈의 친구, 과거 룸메이트가 연락했다. 민준, 지훈이 내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헤어지는 게 나아 소문이었다. 지훈에게 물었다. 진짜야. 그는 부정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민준아, 내가 아직 준비 안 됐나 봐. 가족 압박에 나는 화가 났다. 왜 그렇게 쉽게 의심해? 아버지의 편지 받잖아. 우리는 다퉜다. 첫 갈등. 남산에서 내려와 각자 집으로. 그 밤 나는 울었다. 이게 끝인가? 다음 주 직장에서 위기.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김 디자이너 개인사 때문에 이미지 안 좋아라는 말. 나는 사표를 냈다. 지훈에게 나 포기할 것 같아라고 메시지. 그는 달려왔다. 포기 마. 함께 싸우자.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왔다. 언론 보도. 김 사장 장례식 소란. 아들 게이 커밍아웃. 온라인에서 욕설이 쏟아졌다. 변태 새끼. 가족 체면 구기네. 지훈의 회사도 압박. 동성애자 직원. PR에 안 좋아. 우리는 커뮤니티의 도움을 구했다. 서울 플러스 센터. 상담사님이 말했다. 한국에서 변화를 만들려면 용기가 필요해. 지훈과 나는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처음으로 공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응원의 함성이 들렸다. 러브 이즈 러브. 그러나 가족과의 충돌. 오빠가 집으로 불렀다. 민준아, 사업 클라이언트가 떨어졌어. 내 탓이야. 어머니는 울었다. 그만해. 제발. 나는 선마. 나도 살아야 해라고 외쳤다. 집을 나와 지훈의 아파트로. 나 피곤해. 그는 안아주었다.
쉬어. 내가 곁에 있어. 2달 후, 삶은 안정되었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우리는 작은 원룸을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서울의 변두리, 조용한 동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웃는 일상이 소중했다.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지훈의 전 연인, 대학 시절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지훈아, 민주는 가족 때문에 너 버릴 거야. 나처럼 지훈은 흔들렸다. 민준아, 내가 진짜 날 사랑하나? 가족이 부르면 나는 증명했다. 너가 제일 중요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가족 쪽에서도 삼촌이 사업 제안을 했다. 민준아, 디자인 쪽으로 회사 들어와. 하지만 그 관계, 숨겨오 나는 거절했다. 숨기기 싫어요. 오빠와 대면? 동생아, 아버지의 유산, 내 몫이야. 하지만 조건 없이 줄 수 없어. 조건은 헤어짐. 나는 못 봐. 나도 가족이야. 인정해줘라고 말했다. 오빠는 사회가 용납 안 해라고. 갈등 고조. 갑자기 아버지의 옛 친구 변호사 아저씨 전화. 민준아, 유언 집행. 사업 30% 내게. 조건은 내 삶 인정 충격. 아버지는 변화를 원했다. 지훈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 공개적으로 나서자. 지훈의 말에 동의. 우리는 기자회견 준비. 하지만 누군가 유출. 김민준, 동성 커플로 사업 물려받는다. 스캔들 폭발. 온라인 여론전. 지지와 비난. 지훈의 가족도 알게 됐다. 그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지훈아, 그 남자 때문에 내 미래 망쳐. 보수적인 어머니. 지훈은 선마. 이게 제 행복이라고. 어머니는 울며 돌아갔다. 지훈은 우울했다. 민준아, 나 포기할까봐 나는 함께라면 니라고. 클라이맥스 직전. 프라이드 전날. 오빠의 위협. 회사 문 닫을 거야. 내 탓, 나는 사업 구원 계획 세움. 디자인으로 새 클라이언트 유치. 지훈 도움. 우리가 해낼 수 있어. 기자회견 날 서울 시내 호텔.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마이크 잡고 말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제 정체를 알았고 행복을 바랐어요. 지훈 씨와의 사랑, 숨기지 않겠어요. 지훈이 손잡음. 박수와 야유. 언론 헤드라인. 김민준, 용기 있는 커밍아웃. 하지만 반발. 직장 친구들 등을 돌림. 너 때문에 우리 이미지 나빠. 지훈 회사. 해고 위기. 우리는 센터 도움 받음. 변호사 싸움. 차별금지법. 곧 통과될 거야. 희망. 가족 화해 시도. 어머니가 우리 집 방문. 민준아, 내 아버지 편지 봤어. 미안해 이 눈물. 오빠도 왔다.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사업 함께하자 포옹. 하지만 외부 압박. 보수 단체 시위. 동성애 반대. 우리 집 앞. 지훈의 과거 연인 재등장. 지훈아, 나랑 다시 유혹. 지훈은 민준만 사랑해라고. 하지만 나 의심. 정말 대화로 푸름. 신뢰가 핵심. 사업 회복. 내 디자인으로 새 프로젝트. 지훈의 앱 개발 도움. 성공. 우리가 해냈어. 고조.
보수 언론 공격. 김가문 타락, 오빠 회사 위기. 클라이언트 이탈. 나는 못 봐. 나 도울게라고. 공동 프로젝트. 가족 단결. 지온 어머니 재방문. 내 행복. 인정할게 화해. 프라이드 퍼레이드. 수천 명과 행진. 손잡고. 응원 소리. 하지만 배신. 지온 친구. 소문 퍼뜨림. 민준. 돈 때문에 지온 흔들. 다툼. 믿어. 분리 위기. 밤거리에 나와 울음. 회상. 아버지 편지 다시 읽음. 사랑은 자유. 지온 찾아감. 한강 다리. 너 없인 안 돼 화해 키스. 비 오는 밤. 로맨틱. 클라이맥스. 대형 시위. 보수 vs 진보. 우리 중심. 연설. 사랑은 차별 안 받아. 지지자 모임. 가족도 참가. 오빠 동생 지지해. 어머니 자랑스러워. 승리. 법안 통과 소식. 차별 금지. 미디어 인터뷰. 우리의 이야기. 희망. 개인적 성장. 나는 새 스튜디오 여름. 지온과 앱 출시. 엘지베크 플러스 지원. 에필로그. 1년 후 서울 프라이드. 손잡고 걸음. 아버지 사진 들고. 아빠, 봐, 행복해. 결혼식 같은 파티. 가족, 친구 모임. 지온 경원이 함께 키스. 미래. 아이 입양 꿈 사회 변화. 사랑은 승리해. 끝. 행복한 엔딩.